50대에 접어드셨다면 이제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더 이상 수익률의 속도만 쫓는 게임이 아니에요. 내 은퇴 자산을 단단하게 지키고 또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아주 정교한 건축 설계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설계도를 여러분과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속도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아슬아슬하게 고수익만 쫓다가는 정말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산을 묵직하게 키워나가는 장기 투자라는 엔진 하나,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만들어주는 단기 스윙이라는 또 다른 엔진 하나, 이 두 개의 엔진을 장착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투자 구조를 만드는 법, 그 청사진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볼 전체 설계도입니다. 먼저 왜 50대에는 투자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우리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 그 황금 비율을 설정해 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엔진이죠. 자산을 지키는 전략과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전략을 각각 살펴본 뒤에 이 모든 걸 안전하게 지켜줄 리스크 관리 시스템으로 이 설계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왜 우리 50대에게는 기존의 투자 방식, 특히 막 사고 파는 초단타 매매 같은 전략이 위험한지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단타,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으로 빨리빨리 돈 벌면 좋은 거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왜 이 중요한 시기에는 데이 트레이딩이 정답이 아닐까요? 이 그림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주네요. 왼쪽을 보세요. 데이 트레이딩은 정말 정신없고 혼란스럽죠. 하루 종일 화면만 쳐다봐야 하니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고 감정 소모도 너무 큽니다. 게다가 사고 팔 때마다 나가는 수수료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오른쪽, 단기 수행입니다. 안정적인 흐름, 즉 파도를 타면서 기계적으로 착착 대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자산이라는 집을 짓기 위한 평면도, 바로 자산 배분의 황금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죠. 핵심은 말이죠. 금고를 두 개로 나누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 큰 금고에는 전체 자산의 한 70에서 80% 정도를 넣어서 이건 노후를 위해 묵직하게 불려나가는 장기 투자용이고요. 두 번째 작은 금고에는 한 10에서 20%를 넣어서 이걸로 매달 생활비를 버는 단기 스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 즉 현금으로 꼭 쥐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두 계좌는 물리적으로도 분리해야 하지만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돈이라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절대 섞이면 안 돼요. 자, 이 황금 비율을 눈으로 한번 딱 확인해 보시죠. 장기 투자 75%, 단기 스윙 15%, 현금 10%. 이 숫자를 꼭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투자를 설계하실 때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집의 뼈대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첫 번째 엔진, 자산을 지키는 전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슬라이드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는 절대 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기둥, 트렌드, 퀄리티, 밸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첫째,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서 상승 후 추세가 확실한가? 둘째, 자기 자본 이익률, 즉 ROE가 꾸준히 안정적인가? 이건 회사가 자기 돈, 종잣돈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을 꾸준히 주거나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는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AI와 클라우드 분야는 뭐니 해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대표적이고요. 또 고령화 사회에서 계속 주목받을 헬스케어 섹터 ETF, XLV, 그리고 따박따박 현금을 만들어주는 배당 ETF인 SCHD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기준에 딱 맞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엔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엔진의 역할은 첫 번째 엔진과는 좀 달라요. 엄청난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매달 우리에게 안정적인 월급을 만들어주기 위해 설계된 엔진입니다. 이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기계적으로입니다. 목표는 딱 하나, 월 생활비 확보. 이걸 위해서는 과도한 욕심은 절대 금물이고요.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승률이 아주 높은 확실한 구간에서만 들어가서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것,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로 이 진입을 위한 6개의 관문이 그 기계적인 접근의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6개의 문이 모두 활짝 열렸을 때만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단 하나라도 닫혀 있다?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같이 체크해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단기 추세선인 21선이 중기 추세선인 61선 위에 있는가? 체크. 둘째, 주가가 장기 추세인 200일선 위에 있어서 상승 흐름이 확실한가? 체크. 셋째, RSI라고 주가가 너무 과열되지도 너무 침체되지도 않은 45에서 65 사이의 안정적인 구간에 있는가? 체크. 넷째, 거래량이 늘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가? 체크. 다섯째, 이 종목이 속한 업종 전체가 힘을 받고 있는가? 체크.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MACD라는 추세 신호에서 자, 이제 사세요 하는 매수 신호가 나왔는가? 체크. 이 6개 관문을 모두 통과할 때만 들어가는 겁니다. 사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바로 파는 겁니다. 여기서도 절대 규칙이 필요해요. 아, 더 오릴 것 같은데 하는 욕심, 아, 조금만 기다리면 본전인데 하는 미련, 이런 감정이 끼어들 틈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수익이 15에서 20% 나면 기계적으로 팔고 손실이 8에서 10% 나면 미련 없이 손절합니다. 이게 철칙입니다. 이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2천만 원으로 시작한다고 해보죠. 한번 거래할 때마다 딱 10%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이걸 1년에 대여섯 번만 성공해도 월 평균 200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매일매일 수익을 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략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멋진 집에 골격과 2개의 엔진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안전장치죠. 우리 투자 설계의 마지막 단계는 이 필수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50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모은 자산을 잃지 않고 지켜내는 것. 이게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비상정지 시스템입니다. 그럼 언제 비상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딱 3가지 경우입니다. 아까 말한 진입 조건 6개 중에 4개도 채 만족되지 않을 때, 시장 전체가 갑자기 무너질 때, 또는 변동성이 갑자기 너무 커질 때, 이런 신호가 오면 일단 멈추고 몸을 사리는 겁니다. 투자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챙기는 방어 태세로 즉시 전환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개의 엔진이 아주 멋진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엔진, 장기 투자가 든든하게 내 자산의 덩치를 키워주는 동안 두 번째 엔진인 단기 스윙이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착착 만들어내는 구조.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이 두 엔진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아주 견고한 금융구조를 완성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거치고 나면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바로 이 사진 속 집처럼 되는 겁니다. 밖에서 아무리 예측 불가능한 비바람이 불어쳐도 끄떡없는 아주 튼튼하고 안락한 나만의 자산의 집이 되는 거죠. 투자는 공격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핵심,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든든한 미래, 이제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이 직접 설계하실 차례입니다.